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법률안을 두고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항을 짚어봅니다. 경상북도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각국 정상들이 머물 최고급 숙소 조성에 나섰습니다. 9월 중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구 고모역 인근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코레일은 지연 운행에 따른 추가 보상을 시행합니다. 올여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성 해파리와 장기간 폭염 등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2025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21개국 정상들이 머물 숙소인 PRS의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PRS는 국빈이 머무는 최고급 숙박시설을 뜻하는 용어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외교부 추진단과 경주시,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수준의 숙박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올해 9월에 숙소 확충과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착공해 내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PRS 구축 등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수성구 고모역 인근에서 발생한 KTX 열차의 차축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복구 완료됐습니다. 코레일은 18일 오후 4시 38분경 발생한 경부고속선 하행 제39 KTX 산천 열차의 차축 1개가 궤도를 이탈한 사고는 복구와 시설물 점검을 마치고 19일 첫 차부터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지만 153개 열차가 20분에서 4시간 이상 연쇄적으로 지연 운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동대구에서 경주역 간 일반선 우회 등 운행 조정을 시행하고 연계버스 34대를 투입, 수도권 전철 임시 전동열차 3대를 추가 운행했습니다. 코레일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택시비 등 추가 보상을 시행하며 보상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올여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이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도내 해수욕장 24곳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51만 6,8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4.3%인 16만 6,9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포항이 28만 5천여 명에서 21만여 명으로 경주는 10만 9,900여 명에서 8만 6천여 명으로 감소하는 등 시군별로도 모두 작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동해안에 독성이 있는 해파리가 많이 나타났고 폭염과 폭우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서객이 덜 찾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편 경북도 내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지난 2021년 41만 명에서 2022년 53만 명, 23년 68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이번에 감소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법률안을 두고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들의 해결이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인데요. 주요 쟁점 사항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하영 기자, 대구시에 이어 경상북도도 자체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경상북도가 공개한 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라는 원칙을 두고 특별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의 특별 법안이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의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의 특별 법안은 행정 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법률안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경상북도의 특별 법안에는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했는데요. 네.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가 대구와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시의 특별법안이 공개된 이후에 경상북도가 청사 위치 등에 대해서 전혀 합의된 바가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8월 중 합의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주민투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시는 8월 말까지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 통합을 장기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하영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표지판을 세웠는데요. 이를 두고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어 대구 첫 동물 화장장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뉴스 살펴보고 경북 경주에서 30m 높이 대형 태극기 개양대가 예산 낭비 논란 속에 건립됐다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표지판을 세우는 제막식 행사를 열었다고요.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동대구역 광장 한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 넣은 박정희 광장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표지판 제막식을 열었는데요. 제막식에는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 강대식 국회의원과 강은희 교육감, 윤석준 동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민단체와 야권은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날 만주군 소위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 이름을 딴 광장 표지판을 세우는 건 독립 영령이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홍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박정희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일이라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지판이 세워졌지만 국유지 무단점유 또 영어 이름 표기 오류 같은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의원은 표지판이 세워진 당일 SNS를 통해 대구시가 규정을 위반해 국유지에 무단으로 표지판을 세웠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맹 의원은 대구시가 광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표지석을 설치하는 것은 유지 관리 업무를 하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를 문제 삼아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 중 정의 영어식 표기는 CHUNG가 공식 표기라면서 JEONG로 표기한 건 잘못이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 편의시설인 표지판 설치는 문제가 없으며 영어식 표기도 JEONG가 옳은 표기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대구시의 첫 동물 화장장이 건설될 수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대구에서 첫 동물 화장장이 건설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구 달성군에서 동물 화장장을 추진 중인 민간 사업자가 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사업자가 승소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민간 사업자가 달성군 현풍읍 성아리에 동물 화장시설 신축을 위해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는데요. 달성군은 환경오염 우려와 주민 민원 등을 근거로 불허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는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심과 이번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장장 설치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주민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경주에는 높이 30m짜리 태극기 개양대가 예산 낭비 논란 속에 세워졌죠. 네, 15일 경주시는 준공식을 열고 30m 대형 태극기 개양대를 공개했습니다. 애초 경주시는 56m로 태극기 개양대 건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56m는 신라 56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56m 개양대 건립에만 6억 5천만 원이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30m 높이로 변경하면서 사용된 예산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개양대가 설치된 독산의 높이가 22m인 걸 고려하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높이는 52m가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잘못된 애국주의를 고취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2024 을지연습을 시행합니다. 이번 을지연습은 전시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전시에 맞은 메시지 훈련, 테러에 대비한 실제 훈련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을지연습에 따른 비상대책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연례적 훈련이 아닌 전시처럼 연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을지연습은 대한민국 합동사령부와 미국 한국사령부의 한미 공동연습으로 매년 8월 중순에 시행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늘봄학교를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부터 대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정규 수업 이후 매일 2시간씩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아침 7시부터 최대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개학 이후 추가로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5회 경주 청년의 날 행사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봉황대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16일은 봉황대 뮤직스퀘어 공연으로 채워졌고 17일은 기념식과 함께 청년 밴드와 초청 가수 공연이 열렸습니다. 올해 청년의 날 행사는 청룡의 해, 청년과 함께 해를 주제로 청년 창업가 공간과 청년 예술가 전시회 등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준하경 경주시장은 LG 헬로비전 신라방송에 청년 정책을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영주시가 영주댐 수생태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영주댐 수생태 정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정원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미래 비전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영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2, 3면 속포리와 내림리 일대 약 113만 제곱미터 부지에 생태습지와 친환경 탐방로 등을 갖춘 국가정원을 조성해 새로운 관광 거점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성로 명성 회복을 위해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 공시를 없애야 하고 상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동성로의 부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경북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서문시장 활성화와 동성로가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동성로를 만들어 갈지 후속 조치가 계속 나올 겁니다. 나오고 다시 젊은이들이 동성로의 성지로 젊은이들의 성지로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